입체도형 단원입니다. 입체도형은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에 있는 도형을 말하는데 그중 다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면체의 정의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다각형과 비교해보면 좀 더 와닿을 텐데요.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고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1차원이 모여서 2차원을 만들었고 2차원이 모여서 3차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면체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 더 있습니다. 다면체의 면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체의 모서리는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들을 말합니다. 다면체의 꼭지점은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들의 선분들이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다면체는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인데 여기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모서리라고 하고 모서리와 모서리, 다각형의 선분이죠.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있는 도형은 입체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전개도입니다. 1차원이 모여서 2차원이 됐고 2차원이 모여서 3차원이 됐는데 그것을 연장하면 3차원이 모여서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3차원 입체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4차원입니다. 4차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그림은 3차원으로 둘러싸인 4차원의 전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이것의 전개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둘러싼 4차원 도형을 초입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서렉트라고 하기도 하죠. 관심 있는 학생은 초입방체 테서렉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차원 입체 도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면체의 종류. 다면체의 종류에는 각기둥, 각불, 각불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둥과 각불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불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불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아래쪽에 생기는 다면체,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각불 그림이 있습니다. 각불을 밑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두 부분이 생기는데 위쪽은 똑같이 각불 모양으로 생겼죠. 아래쪽은 각불이 잘라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불대라는 것은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것을 각불대라고 합니다. 또는 각불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각불이 아닌 다면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랐을 때 위쪽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각불대의 종류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대가 되고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불대가 됩니다. 각불대의 밑면은 각불대에서 평행한 두 면, 각불은 밑면이 하나였지만 그것을 자른 각불대는 밑면이 두 개죠. 이것은 각기둥에서 밑면이 두 개인 거와 똑같습니다. 각불대의 높이는 각기둥이나 각불과 똑같은데요. 표현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밑면과
이 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각기둥, 각불, 각불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 규칙을 이해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밑면이 사각형인 것을 예로 들고 그리고 밑면이 N각형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옆면의 모양을 설명드릴 텐데 각기둥과 각불은 조금 익숙할 것입니다. 각기둥 옆면의 모양은 밑면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각불 옆면의 모양은 밑면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삼각형이고 각불대의 옆면의 모양은 밑면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사다리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각기둥, 사각불, 사각불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N각형이어도 모두 다 상황은 똑같이 각기둥은 직사각형, 각불은 삼각형, 각불대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밑면부터 보면 각기둥은 밑면이 2개, 각불은 밑면이 1개, 그리고 각불대는 밑면이 2개입니다. 그리고 옆면은 다각형의 선분 개수와 같습니다.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의 개수도 4개,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의 개수가 4개, 각불대도 밑면의 모서리 개수와 똑같이 4개입니다. 이 규칙은 N각형일 때도 똑같은데요. 여기 밑면의 개수가 2개, 1개, 2개인 것은 똑같고 밑면이 N각형일 때 N개, N개, N개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을 먼저 보면은 사각기둥도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4개, 사각불도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서리는 4개, 사각불대도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서리는 4개입니다. N각형의 경우에는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N개가 있겠죠?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면의 모서리 개수를 살펴보면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밑면이 4개, 그리고 또 하나의 밑면이 4개, 4개 더하기 4개가 있습니다. 사각불은 밑면이 1개이기 때문에 4개만 추가되고 사각불대는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4 더하기 4개가 있죠. 이것을 N각기둥을 생각해보면 밑면의 모서리가 N 더하기 N개가 있겠죠. N각불에서는 밑면이 모서리 개수는 N개밖에 없고 N각불대는 밑면의 모서리 개수는 N 더하기 N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은 N각기둥에서는 모서리 개수가 3N이 되고 N각불은 2N이 되고 N각불대는 3N이 되는 것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각기둥과 각불대의 경우 아래 위 각각 4 더하기 4개, 여기도 4 더하기 4개이고 사각불의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밑면의 꼭지점의 개수는 4개이고 각불의 꼭지점의 개수 하나를 더해서 5개가 됩니다. 이것을 N각형으로 확대해 보면은 각기둥과 각불대의 경우는 밑면의 다각형이 N각형일 때 2N, 그리고 각불대도 밑면이 N각형일 때 2N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각불은 밑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N에다가 꼭지점 하나를 추가해서
n 플러스 1개가 되는 것이죠. 이 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히 정리하면 외우지 않고도 표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다면체 설명입니다. 정다면체의 정의는 모든 면이 합동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익숙한데 두 번째 조건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다면체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겨냥도는 많이 보고 익숙해지시면 되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정십이면체와 정이십면체는 그리기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그리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다면체는 왜 5가지만 있을까? 정다면체의 조건에 맞는 다면체를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면이 합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삼각형으로 다면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는데 일단 제일 작은 3개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림처럼 한 꼭지점에서 3개의 면이 만나는데 이것을 입체도형으로 둘러싸려면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만나야겠죠. 이 2개가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면서 한 평면에 있지 못하고 입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런 모양의 경우 모든 꼭지점에서 이렇게 면 3개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3개의 꼭지점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3개의 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천천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면이 정삼각형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4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4개죠. 아까와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도록 접으면 한 평면이 아니라 입체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겨냥도의 윗부분과 같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겨냥도의 아랫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정팔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서 한 점에 5개의 삼각형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도 앞에 두 경우처럼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게 되면서 입체 도형이 생기게 되죠. 이번에는 정삼각형으로 한 점에 6개가 모인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한 점에 6개가 모였는데 삼각형이 6개 모였을 때 360도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점에 3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면서 입체도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정사각형이면서 한 점에 4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4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으로 360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정사각형 면으로 한 꼭지점에 4개의 면이 모인 그런 입체도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오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 점에 오각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각형 3개로 만들어지는 이 각이 36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면서 입체도형이 생기게 되죠. 정오각형 한 꼭지점에 오각형이 4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4개의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 평면에 그릴 수도 없고 입체도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본 결과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밖에 올 수가 없고 꼭지점의 면의 개수는 삼각형일 때는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하고 사각형의 경우에는 3개인 경우만 가능하고 오각형의 경우에도 3개인 경우만 가능해서 총 5개의 정다면체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다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도가 존재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면 가운데 면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면들을 접어서 올리게 되면 입체도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육면체의 경우도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면을 바닥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 면들을 벽으로 세운 다음에 이것은 뚜껑처럼 닫으면 정육면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팔면체는 가운데 있는 이 면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접어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 반을 접어서 아랫부분, 이 반을 접어서 윗부분 해서 2개를 합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12면체도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은 아랫부분, 한 부분은 윗부분 해서 2개를 합치는 형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20면체는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것은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면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